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6일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경선 열기가 이번 주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밀 심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남 현역 단체장의 컷오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승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방선거의 최대 빅매치는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입니다. 이번 주 두 후보는 KBS 광주총국이 주관하는 초청 TV 토론을 시작으로 최소 2차례 이상 맞짱 토론에 나섭니다. 24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주 TV 토론이 승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광주구청장 경선 후보들도 이번 주 차례로 TV 토론을 갖고 1차 컷오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 신청으로 늦어진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는 모레쯤 확정됩니다. 또 22일에는 동구와 남구청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평 군민 일부가 현 군수의 경선 배제를 촉구하는 등 현역 단체장의 컷오프 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광역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 평가를 진행해 모레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공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도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주기환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출마 선언을 가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의 하루 확진자는 광주가 1,950명, 전남 2,132명 등 모두 4,082명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0대 이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전북에서도 학생들이 애틋한 시와 편지를 쓰는 등 그날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오중호 기자 보도입니다. 많은 꿈을 안고 행복하게 떠났던 18 나는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작은 고래가 되었습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움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헤엄치는 나는 아직도 꿈이 많은 18입니다. 시 한 편 속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작은 고래로 거듭났습니다. 고래는 제일 바다 중에서 큰 동물이라 생각해서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작은 고래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밝은 태양을 우린 같이 보고 있겠죠? 저는 꼭 선배님들처럼 가치를 선물해주는 사람이 될게요.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는 넓고 푸른 들판, 그곳에서 나를 지켜봐 주세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선배들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후배의 마음은 오롯이 편지 한 통에 담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이제 와서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선배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에 대한 미안함인 것 같아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학생들이 손수 쓴 시와 편지는 360편이 넘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마음 못지않게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강당과 계단, 복도 등 교내 장소별로 위험 요소가 뭔지 발표해보고 모둠별로 공간에 어울리는 안전수칙을 논의해 그림을 그리거나 배지를 만드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복도에서 뛰다가 미끌려서 넘어진 사례를 적었습니다.
물이 있는 걸 확인하면 바로 치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육당국은 이번 한 주를 안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안전 교육을 대폭 늘렸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한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일상 속 체험형 안전 교육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안전 교실을 조성하고 지진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 수칙을 틈날 때마다 배워 몸에 익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교육은 일회성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 기회가 있다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서 체득할 수 있도록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해답. 안전 제일의 길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0.1도로 어제보다 약 4, 5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특히 낮 동안에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25도, 나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는 한낮 기온 21도, 장흥과 완도 23도로 따뜻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어제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순천시 송광면의 한 산에서 불이 나서 헬기 11대와 진화대원 113명이 투입된 가운데 산림 1헥타를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낮 12시 반에는 화순의 한 산에서 불이 나서 산림 0.2헥타를 태우고 1시간 12분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화순과 순천, 광양, 곡성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지법 형사9 단독은 이동식 공공화장실 공사와 관련해서 공문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성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A씨 등은 2018년 황룡강변과 장성호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도 검수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경로당 9,179곳과 노인 복지관 28곳,
경로식당 153곳 운영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시설 운영을 하더라도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칸막이와 뛰어앉기 등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식사 등이 허용된다며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출산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을 감면받은 산모의 경우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나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은 물론 가정에서 최대 2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천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1,020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서 86명이 숨지고 79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에 발생한 210건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 사고가 32%로 가장 많았고 전복과 전도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 백운광장 주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에는 남구 직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14명이 참여합니다. 남구는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달 정기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